안녕하세요. 오늘 급하게 이렇게 폰으로 찍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구독자 100명이 넘어서 finally. 그리고 5,000뷰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답변 못 드렸던 2개의 질문을 답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있습니다. 라이브 오디션 후 교수로부터 사적인 메일이 없이도 괄호하고 마음에 든다거나 자기 클래스 오라고 하던가 괄호 닫고 합격한 경우가 있나요? 교수들 표정이나 느낌으로 판단하는 건 무모한 짓이겠죠? 경쟁률이 센 학교라 하나만 틀려도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라 불안하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연주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지금 틀리고 이런 거는 지금 아마도 논외가 돼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떤 마음에서 쓰신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막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테크닉은 아니면 연주 실력은 다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사람들만 라이브 오디션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논외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뭐를 보여주셔야지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악기든. 그래서 나만의 뭔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정말 그 한 사람이 프레셔스하게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얼마나 소중하게 그 순간에 열심히 하는지가. 그래서 정말 즐기시되 정말 너무 이 순간이 소중함을 느껴지게 정말 후회 없이 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일단 학생이 600 몇 명인데 다 메일을 받고 붙지 않겠죠? 그러니까 메일 이런 거는 결국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받아서 붙고 안 받아서 떨어지고 이런 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날 오디션장에 들어가서 정말 자신에게 집중하고 음악에 집중해서 정말 그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내시면 아무 문제 없이 붙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줄리아드에서 보는 점이에요. 얼마나 특별한가, 얼마나 차별화됐나, 그런 거. 그리고 교수들의 표정이나 느낌으로 판단하는 거는 무모한 짓이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어떨 때 어떤 표정 짓는지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제 마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그냥 그 순간에 그런 걸 생각하면 그만큼 음악이나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걸 놓친다는 거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 걸. 그리고 특히 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은 그런 걸 너무 잘 찝어내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 보이시지 말고 그런 거 하시지도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뚜앙뚜앙님께서 나이 제한, 학비, 평균 생활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뭐 그냥 이제 이런 추세라고 하죠. 그래서 악기들은 좀 아무래도 더 어린 나이를 선호하겠죠. 이제 미국 애들 나이를 시작하면 한국 나이는 똑같아요. 미국 애들은 대학교 17살 때 와가지고 21살에 졸업해서 석사까지 끝나면 23살이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줄리아드는 모든 악기가 보통 그런 나이에 정확히 들어갑니다. 이제 석사나 이제 석사 외에 2개가 더 학위가 있는데 GD랑 AD라고 하거든요. GD는 Graduate Diploma, AD는 최고 연주자 과정. 근데 GD는 거의 이제 석사랑 비슷한 건데 수업을 덜 듣고 덜 의미가 덜 있는 학위예요. 어디에 가서 별로 쓸 수 없는 학위. 근데 이제 AD는 최고 연주자 과정이라서 제일 힘든 과정이죠. 근데 이제 AD 하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죠. 왜냐면 이미 다른 데서 다 부석사를 하신 분이고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생활을 이미 하시다가 학교에 그냥 AD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AD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뭐 특히 성악가 같은 경우는 워낙 나이가 들어야 잘하는 악기니까 32살 뭐 이렇게까지도 본 것 같고,
받고 학기는 뭐 AD라 해도 26, 7, 네, 이 정도 많아봤자. 그리고 이제 박사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한 30살쯤 그쯤까지 이제 있고, 이제 학부는 근데 나이 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 나이 때 기껏해 한 살, 두 살이지. 한 24살, 23살 먹은 사람이 학부하겠다 이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학교가 특별하다고 이렇게 너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저명한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연주가 될 사람들을 키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악기의 트렌드를 많이 찾아요. 보통 바이올린이고 피아노고 점점 이제 어려지는 추세잖아요. 뜨는 나이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예, 힘들겠죠. 근데 제한은 따로 없다는 점. 그 학비는 제가 여기 따로 뽑아놨는데, 일단 이 구글에 가셔서 줄리어트 튜이션이라고 치시면 다 나와요. 근데 구글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냥 그 학교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학교 웹사이트 가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안 보이네. anyways, 근데 올해 같은 경우 학비가 지금 47,000불 나오네요. 그 뒤에 세 자리는 그냥 반올림 할게요. 47,000불이면은 뭐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조금 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숙사에 살기로 결정을 했다. 기숙사에 이제 방이 두 가지 방이 있어요. 혼자 사는 방하고 룸메이트랑 사는 방. 근데 혼자 사는 방은 22,500 정도, 그러니까 한 2,500만 원. 그리고 더블 룸은 같이 쓰는 룸메랑 그거는 거의 18,000불이네요. 그 정도면 한 2천만 원 되겠죠? 2천만 원 좀 넘겠네요. 그래서 합치면 이제 룸메이시 사는 방으로 했을 때 튜이션까지 다 합치면 한 65,000불, 싱글 혼자 사는 데로 갔을 때는 한 6만 9, 아니 한 7만 불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거의 1억 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숙사 살면은 밥값까지 포함이에요. 밥을 21번 먹잖아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끼씩 7번. 근데 학교 밥은 저 다닐 때는 19번씩 줘가지고 2번은 사 먹던가 아니면 그냥 뭐 시간 바빠서 못 먹게 되거나 이럴 때 있죠. 그래서 19번씩 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식재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 너무 맛이 없기 때문에 많이 밖에 나가서 사 먹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1, 2학년 때 기숙사에 살았었는데요. 기숙사 살 때 그래도 저는 막 남들처럼 흥청망청 안 쓴다고 안 쓴 건데도 이 학비랑 기숙사비 외에 한 매달 1,000불은 더 썼던 것 같아요. 한 100만 원 정도는, 한 120만 원 정도는. 근데 저는 또 학교 다닐 때 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알바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알바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알바가 6개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는 공연 도우미도 했었죠. 관객들 책임지는 거. 그다음에 학생처에서 데스크 봤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국제학생, 국제교수 다른 국제 업무 오피스에서 데스크 봤죠. 그다음에 학교 기숙사에서 데스크 봤죠. 그다음에 학교 이제 공연팀, 외부 공연팀에 발탁돼가지고 공연 다녔죠. 그다음에 교수 조교했죠. 그다음에 교회 솔리스트까지 있었어요. 7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네, 그런 걸로 그래서 저는 좀 놀러 다니는 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학부로 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은 미국에 왔으면 미국 사람들이랑 융화를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뭐 대학교 때 오고 석사 때 오는 거니까 아이덴티티, 내가 한국인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미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을 잃을 일은 없으니까 융합이 빨리 돼야죠. 그래야 빨리 적응하고 커리어적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파티 이런 것들을 많이 참석을 해야죠. 뭐, 네, 친구들이랑 놀러도 많이 다니고, 외국 친구들이랑 한국 친구들이랑 말고. 근데 그러려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했는데 알바도 있으면서도 생활비 한 1,000불은 썼던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악보도 자기 돈으로 사야 되고요. 예, 기숙사 산다 해도. 그리고 뭐 메트로 값,
지하철 버스값, 일단 뭐 옷 사는 뭐 이런 거 하면은 근데 이제 외부에 나가서 산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 근처에서 살겠다 하면 혼자 살겠다 하면 거의 2,800불은 내야 되거든요. 월에 한 2,500에서 2,800 그러면은 거의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월에 그냥 집세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유틸리티라 그래가지고 전기세, 물은 안 내고요. 히터값, 가스값, 인터넷값, 핸드폰값 이렇게 하면은 거의 한 250, 300불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진짜 300만 원 내는 거예요. 집에만. 그리고 또 거기에 식비 따로 들어가지. 거기에 또 다른 생활비도 다 들어가죠. 근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너무 학교가 사람을 바쁘게 하기 때문에 모든 학기를 정말 미치게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밥을 준비하고 이런 게 힘들어요. 많이 사 먹게 되니까. 근데 또 학교 주위가 너무 이제 비싼 동네다 보니까 사 먹는 것도 비싸요 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돈이 계속 불어나죠. 밖에서 하신다면은 학교 너무 바빠서 일을 하나도 못 한다고 칠 때 한 그래도 150, 200은 필요할 거예요. 생활비로 집값 외에. 그러면은 거의 한 달에 한 500, 400은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래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근처에서 만약에 룸메를 두고 살겠다 이러면 집값이 한 1,900, 1,800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200만 원 정도 거기에다가 또 한 20만 원, 30만 원 유틸리티 값 붙이고 거기에 식비 이렇게 돼 식비랑 생활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좀 학교에서 떨어져서 통학 시간이 좀 있되 싼 데 살겠다 하면은 그런 데서도 이제 근데 혼자 살겠다 하면 원룸에 그러면은 한 윗동네 저희 동네 와도 한 1,800, 1,900은 내야 되더라고요. 그럼 200만 원 넘어요. 그리고 이제 룸메를 둬서 살겠다. 저 같은 경우 룸메이트가 3명 있거든요. 그래서 저 포함 4명이 사는데 평균적으로 저희 집에서 한 명당 1,000불씩은 내요. 근데 이제 저는 저 워낙 여기 계약에 들어간 애가 학교를 빨리 졸업하게 되면서 그 이미 남은 2학기 동안 제가 이 집에 와서 얹혀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딜을 만들어 가지고 집세 전 유틸리티 다 포함되게 이렇게 해놨죠. 근데 다른 애들은 뭐 1,000불 가까이씩 다들 돈을 내고 거기에다 이제 유틸리티 따로 내고 뭐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싸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 그 디시워셔 그거 있죠. 세정제, 디쉬 세정제 그런 거, 손 소독제 뭐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살면 가구 다 사야 되죠. 미국 집에는 딱 들어가면 냉장고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침대 사야지. 침대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뭐 선반 사야지, 뭐 소파 사야지 이런 거 하면은 돈이 꽤 많이 든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으시면 기숙사 사는 게 편한데 기숙사는 그 대신 이제 많이 힘들죠. 일단 기숙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한 층에 아파트 형식으로 돼 있는데 아파트가 4개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각 호마다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큰 2명이 쓰는 방 하나, 작은 2명이 쓰는 방 하나, 싱글룸 2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블룸이 있고 화장실 3개가 있어요 보통. 그리고 리빙룸 크게 있고 키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 먹고 아니면 다 기숙사 그 식당에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 식당은 11층에 있는데 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더럽고 막 이래가지고 여튼 그러면 몇 명이 사는 거야? 2, 2, 2, 1, 2 그러면 8명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뭐 춤추는 애들, 댄스과 애들이나 이제 뭐 현대무용하는 애들이나 연기과 애들이랑 같이 룸메가 되면은 좀 편하죠. 왜냐면 그리고 피아노, 성악은 편해요. 왜냐면 연습을 집에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악기하는 애들이랑 정말 고역이에요. 저 2학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맨날 싸웠어요. 저는 아니 막 잠자야 되는데 지네 뭐 있다고 막 집에서 연습을 하지 않나. 그쪽만 방에 그쪽만 집에서 완전 풀 사운드로 연습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 콰르텟 할 연습할 때 없다고 마루에서 연습하고 남들은 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저 이제 또 나가서 가만 안 있어. 너네 이거는 죽여 말이야 이러면서 제가 나가서 소리 지르고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낮잠도 그럼 못 자고 하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룸메 보기 중요하셨는데 룸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숙사는 또 그런 힘든 점이 있답니다. 그리고 근데 기숙사는 좋은 게 학교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춥고 덥고 뭐 비 오고 천재지변 났을 때 학교로 갈 수 있고, 진짜 기숙사 방에서 학교에 있는 5층에 있는 교양 듣는 데까지 아니면 음악 수업 듣는 데까지 엘리베이터만 잘 받아주면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 잘 시간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저는 업타운에 살고 있잖아요. 전 161가 살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일단 준비하는데 한 2, 30분은 최소 걸리잖아요. 샤워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 동양인들은 아침에, 다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침 하거든요. 그러면 샤워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옷 입고 이게 뭐야 가방 이런 거 챙기고 나가서 지하철까지 걸어가는 시간,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지하철 타고 지하철 내려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시간, 이런 것까지 하면은 지하철 타는 것만 한 25분인데 거의 왔다 갔다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50분은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숙사 살면 그만큼 더 잘 수 있다는 거. 예. 근데 기숙사는 아무래도 여러 명이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뭐 청소하는 것도 화장실 청소 저희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근데 애들 진짜 더럽게 쓰고, 그리고 막 또 질풍노도 애들 모여서 살다 보니까 험한 꼴도 많이 보고 그런 거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근데 한국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영어 안 되고 이런 분들 기숙사 사는 걸 추천해요. 그래야 늘거든요. 그래야 빨리 적응하고 이 미국 문화 이런 거에 빨리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악기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기숙사에서 연습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숙사든 어디든 혼자 방에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성악과나 무용과나 연기과는 같이 수업을 일단 너무 많이 듣고요. 악기하는 애들에 비해서. 악기하는 애들은 보통 9시부터 수업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시면 끝나가지고 연습하러 가요. 근데 저희는 수업이, 성악과랑 댄스과는 보통 수업이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다 같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동기들이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저희는 이제 뭐 노래를 부르든 춤을 부르든 했으면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서로 이제 인터랙션이라 그러죠. 그걸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허설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9시, 10시에 끝나요. 9시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수업. 늦게 하는 11시에 끝나는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영어 속에 살고 있는 거니까 영어가 자연스레 늘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기숙사에라도 사시면 룸메랑이라도 조금이라도 얘기할 거고, 스윗메이트라 그러거든요. 같은 호수에 사는 애들, 스위트 SUITE, 걔네들이랑도 한마디씩 건네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영어의 벽이 허물어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하고, 평균 생활비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숙사 사는 경우, 이미 식비가 다 포함된 경우 한 적어도 1,000불은 필요하고, 왜냐면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1, 2학년 때 알바를 많이 했던 게 이제 뭐 생활비에 도움이 되자였고, 그랬는데도 1,000불 넘게 필요했고, 알바가 있는데도 1,000불이 필요했다는 거니까 실제로 한 200만 원 필요하겠죠. 학생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알바가 힘든 게 16시간인가 그 리밋이 있어요. 그 이후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이 거의 못 버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교회잡이 있더라도, 예,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미국 유학이고, 특히 근데 저희 학교는 튜이션이 싼 거예요. 다른 음대들 비해서 수업의 질은 훨씬 좋은데 튜이션이 훨씬 싸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예, 저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학부로 오시는 분들은 더 상대적으로 시간을 오래 학교에 있기 때문에, 4년이 있기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이제 석사나 이런 분들은 2년인데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결과 나오고 이러실 텐데, 저는 그런 학교 결정하는데도 저의 의견이 있거든요. 또 저만의 강력한 의견이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한번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미국 유학은 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아니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말 부유한 집안 아니고서는 함부로 도전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예,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단 도전해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세상을 알았더니 아니에요. 정말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경제적으로 롱런을
경제적으로 오랫동안 학교 끝나고도 미국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대 미국은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점점 더 돈 많은 사람들이 커리어적으로 우세한 그런 데로 변화하고 있고, 이 사회가 그 존버라 하죠. 졸라 버티기, 존나 버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려면 경제력이 안 붙여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존버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꿈을 짓밟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힘들어요. 이러면은 나중에 이미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면 여기서 끝을 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족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 게 미국이 맞는 것 같고, 아니면 독일을 가시는 것을 저는 강추드립니다. 아, 그리고 장학금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 국제학생 업무를 할 때 이제 학생 비자 F1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서류예요. 한 3장짜리인데 거기 첫 장에 항상 이름, 뭐 주소 이런 거 써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신변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쯤에, 지금은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폼이, 그때 학비가 얼마, 총 학교에서 1년을 지내려면 얼마를 예상을 해놨다, 학비 생활비 이런 거 다 합쳐서. 그 중에 장학금 얼마를 받고, 그럼 남은 돈이 얼마인데 그 남은 돈을 어떤 펀딩으로 처리를 하는지, 뭐 부모님으로 처리를 하는지, 자기 통장으로 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맨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이제 다 봤죠. 다 보고 이제 나중에는 아예 모르는 애인데도 저는 하도 걔 사진을 보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걔 보면 이름이 떠오르고, 걔 장학금이 떠오르고, 걔 악기가 떠오르고,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떠오르고, 이런 것까지 돼. 그런 때까지 왔었는데, 장학금 얘기를 해보면 국제학생이 줄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도 정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정말 전액, 아니면 생활비까지 받고 오는, 생활비, 이것도 또 나중에 얘기할 텐데, 생활비까지 받고 오는 애가 정말 극소수고, 전액 받는 애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3분의 1, 그러면 한 중간 정도, 한 2만 불, 3만 불 받는 사람 중간, 한 3분의 1, 거의 아예 빵원인 사람과 1만 불 이하로 받는 사람들 반, 그러니까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지나 케이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한우만은 소중히, 내가 이 시간을 너무 소중히 연주하는 거가 느껴지게 연주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그 대신 내 특별함까지 거기 다 넣어서 그러려고 한 이유가, 장학금이 잘 나와야지 좋잖아요. 그 전액을 받는 그 3분의 1에 들어가야지. 중간이나 이걸로 가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이제 전액장학금과 전액장학금 이후에 커브너이라 그러거든요. KOVNER. 근데 이 우리 학교의 제일 큰 도너 이름인데, 그분이 엄청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천문학적은 아니지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도네이트를 하셔서 신입생들 중에서 이제 뽑아요. 그 입시 점수가 좋은 애들 뽑아서 걔네들을 생활비까지 다 대줍니다. 그래서 집세, 생활비를 다 대주기 때문에 거의 월에 2,000불까지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럼 충분하죠. 그럼 그거하고 학교 일하거나 교회 일까지 하면 생활비까지 충분해요. 2,000불만원은 약간 부족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옷 사주죠. 밥도 지네끼리 먹는 밥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저 3학년 때가 생긴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논 외웠죠. 이미 저희는 신입생들만 하는 거였으니까. 아주 꼴사나워요. 막 지네끼리 막 매트 오페라 막 그 박스석이 있거든요. 이제 성악가 도너들이 가끔 표줘서 가서 보면 완전 막 들어가는 데부터 달라요. 보통 그냥 딱 3층에 있는데 들어가면은 문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 앞에 공연 도우미 안내원께서 키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갈 때 키를 따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 그 박스에 들어가면 안에 막 유리로 된 막 그 클라짓이 있어서 거기서 옷 걸고, 그리고 또 막 쇼파도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한 좌석이 한 8개 정도 누워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서 칸막이가 되게 타져 있는 거예요. 완전 부자들만 있는 거죠. 그런데도 또 커브너 애들만 데려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학교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죠. 커브너 애들만 그렇게 챙길 거면 나머지들은 그럼 여기 들러리는 거냐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리고 누가 받는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커버너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막 정말 제가 어떻게 들어왔지 싶은 애도 커버너가 있고 이러니까 이제 도대체 형평성이 맞지 않다. 뭐가 기준이냐. 근데 학교에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튼 근데 그러한 장학금이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영상 너무 길어진다. 설명이 됐길 바라고 이제 입시 많이 끝나셨죠? 제가 며칠 전에 학교 가서 리허설 때문에 갔었는데 성악과 한참 오디션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떨릴까. 특히 저는 학부 시험 볼 때 엄마랑 같이 왔었는데 엄마랑 저랑 했단 말이 저도 학부 때도 학교를 여러 개 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학교만의 그 너무 이상한 사람을 짓누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우린 정말 너무 힘들다 이 분위기 막 맨날 이러면서 있었는데 정말 그 학교만의 웅장함과 장엄함, 사람을 짓누르는 그런 음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있는데 아유 어떻게 다들 하셨을라나 모르겠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시 2주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오디션 다 취소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 진짜 운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바이. 토이 토이 토이.